자, 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자, 종목 상담하고 공부하는 강의는 조금 제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짧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일봉의 심리와 일봉의 추세, 봉 안에서도 추세가 있습니다. 즉, 단기 고점이 되는 고점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세가 깨지고 아마 코스닥이 하락할 겁니다. 또는 HLB가 조정을 줄 겁니다. 라고 이 머니마니가 알려드렸는 시점이 LB세미콘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자, 이게 언제냐면 그 시점이 결국은 그 봉 안에서 봉의 추세가 결국은 하락을 알리는 신호가 된 겁니다. 자, 그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봉의 심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차트로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게 교재죠, 교재. 예, 아주 저희들한테는 참 좋은 교재인데, 자, 보시면 자,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보세요.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죠? 위에서 시작하는 음봉이 쫙 나오니까 어때요? 자, 이게 음봉입니다. 양봉, 음봉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자, 요게 음봉입니다. 음봉이고 음봉은 시초가 대비 종가가 낮은 게 음봉입니다. 그래서 요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쫙 올렸다가 어때요? 위에서 물량을 탁 터니까 거래량 터졌죠? 그러니까 쭉 밀리면서 어때요? 그 다음 계속 아래로 밀리게 되죠. 그죠? 자, 이런 음봉이 나오면 고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좀 드린 거예요. 자, 이때도 보시면 음봉인데 아래꼬리를 밀었지만 아래꼬리를 밀어 올렸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하락을 알리는 딱 첫 신호입니다. 하락을 알리는 신호예요. 여기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제가 봉의 추세를 설명드리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봉은 하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대부분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양봉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양봉이 계속 만들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양봉이 만들어지면 요때도 계속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진입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음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음봉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요게 뭐라고요? 하나의 추세입니다. 추세. 이게 추세 1이죠. 1. 1이고 자, 두 번째 여기 양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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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또 하나의 추세입니다. 다음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봉, 양봉, 양봉이죠. 그 다음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지는데 어때요? 이 양봉의 높이를 어떻게?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죠. 요날. 그죠? 요날. 그럼 윗꼬리 줄 때 털어야 되는 거예요. 털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지금 단기간의 조정으로 가겠소. 단기 조정에 가겠소. 라는 거예요. 단기 조정의 신호입니다. 물론 머니마니 파동에서 설명드렸죠. 5일선 타고 가다가 11선에서 한번 반등을 주기 위해서 이 문을 무너뜨린다고. 그게 요 첫 신호입니다. 요때가. 그죠? 그래, 윗꼬리 줄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빠졌으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대충 못 봐도 한 5% 이상, 그죠? 5% 이상, 마이너스 5% 이상 빠졌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다시 양봉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추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다시 상승하겠소. 자, 그 다음 보시면 요렇게 끄어 보시면 여기 음봉 3개가 떨어지는데 요 양봉을 침해하지 않고 다음 음봉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 추세는 이제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추세를 깨는 시점이 언제예요? 자, 요 시점이죠. 그죠? 그러고 또 요때도 또 추세를 깨죠. 맞죠? 그리고 다시 빠져요. 자, 그러면 이때 이미 추세를 깼기 때문에 어때요? 양봉을 줄 때 위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예,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 다시 빠지죠. 빠지면 다시 양봉 키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 자,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추세 상승장의 추세 상승장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꼭지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물론 이것도 꼭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 봉이지만 자, 흑산병이죠. 흑산병 볼 수 있지만 요때부터 사실은 요때부터 이게 꼭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꼭지입니다. 이때는 무너졌습니다. 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 요때는 음봉이 물론 양봉이 다시 만들어졌지만 요때 한번 깼죠. 요때도 살짝 건드렸어요. 깼고 두 번째 깼고 자, 세 번째 이탈 시켰죠. 요때가 세 번째 이탈. 그죠? 세 번째 여기 이탈 시켰어요. 그러면 요거는 확실히 하락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렇게 계속 고점에서는 양봉의 시작점을 계속 깨는 흐름이 나옵니다. 양봉의 시작점을 계속 깨는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단기 고점 또는 하락의 신호입니다.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 볼까요? 하나의 봉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추세 때 이거를 지켰어야 된다고요. 이 선을 이 양봉의 시작점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어때요? 이때 깨버리죠. 깨버리니까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죠? 흘러내리고 우리가 진입하는 새로운 타점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돌파에 올라올 때 이때 사면 되잖아. 이때 그죠?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깨버렸죠. 이렇게 깨버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장난도 좀 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장난 못 쳐요. 많이.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지켜야 할 가격대가 얼마예요?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이 양봉의 이 구간 안에서는 어떤 음봉이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 시점. 자, 이 시점이 나오니까 어때요? 추가 하락을 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양봉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양봉 이 크기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여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깨버렸잖아요. 깨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90%, 90% 여기 하락을 시켜요.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고점이요 라고 신호를 충분히 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다시.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파동 강의에서 파동은 제가 충분히 강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고 제가 강의라고 안 써놨기 때문에 안 써놓은 부분도 있어서 필요한 강의는 제가 조금씩 잘라서 다시 강의를 드릴 텐데 보시면 자 이때도 한번 볼게요. 자 이때도 보시면 하나의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양봉 나오고 음봉이 하나 떨어져서 다시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추세는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이 양봉이 이 아래 꼬리를 탁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추세 하나가 또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죠? 만들어졌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양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밀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예, 빠지는 거예요. 자, 이때가 이제 하락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멈춰 섰지만 이 멈춰 서서 음봉 나오고 또 나왔죠. 두 개가 나왔죠. 그죠? 두 번째 깨는 봉이 나왔어요.
그럼 요 하나 지켰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평선까지 이렇게 확 밀어버리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첫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고, 두 번째 신호가 여기서 나왔고, 자, 세 번째 신호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눌림목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신규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그죠? 자, 여기서 신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하락을 온전히 다 맞을 필요가 없죠. 이때부터는 비중을 축소를 해가라는 겁니다. 봉의 이 일봉의 추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던 기본적인 그 추세는 이 보통 전문가들도 많이 그으시는 추세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근데 이 봉의 추세는 아마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봉의 추세는 단기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내가 깊은 조정이나 또는 눌림목으로 들어가겠소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닥도 보시면 자, 언제부터 제가 머니마니가 설명을 했었냐면 자, 요때 봉이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졌고 두 번째 추세가 만들어졌고 자, 세 번째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세가 깨끗하게 만들었죠. 자, 다섯 번째 추세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좀 지울게요. 이거는 자, 첫 번째 신호가 언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냐라고 보시면 자, 여기가 이 삐그덕거리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자, 지수가 올랐으니 이제 조금 피로감이 느껴져요 라고 하는 위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추세를 하나 더 이쁘게 하나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요거 계속 가네요 라고 여기까지가 봉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두 번째 추세가 그죠? 자, 여기서 한번 1차 자, 한번 쉬어 가겠습니다 라고 잠깐 쉰 거예요. 잠깐 쉬고 두 번째 왔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여기서는 2차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요때는 뭡니까? 요때. 자, 요때는 요게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생긴 겁니다. 보이시죠? 제 머니마니가 제가 귀신이나 무당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철저한 철저한 봉의 심리와 봉의 추세를 가지고 고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자, 1차 고점. 자, 지금부터는 1차 고점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2차 구간이 여기서 나왔죠. 2차 구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때요? 3차 구간이죠. 이렇게. 그죠? 자, 3차 구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백과사전. 삼성전자는 웬만한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1차가 깨질 것 같습니다. 2차 깨집니다. 그래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3차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추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추세 안에서 파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 팔고자 하는 이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까지 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게 1차 매도 했는지 2차 매도 했는지 3차 매도 했는지도 모르고 들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몰라도 21선만 꼭 지키세요 하는 게 결국은 3차 구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 제가 설명드렸던 파동에서도 5일선 파동, 11선 파동, 21선 파동에서는 뭐 아니면 도 라는 의미가 여기 일봉의 추세 안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똑같죠? 똑같죠? 자, 이 봉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졌다가 자, 음봉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또 상승 추세에서는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뭐 다시 갔다가 또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져요. 음봉 하나 만들고 다시 또 양봉 이렇게 만들어요. 양봉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음봉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단기 고점에 오면 양봉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음봉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뭘 만든다고요? 이렇게 1차 이탈이 일어납니다. 1차 이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5일선에서 11선 사이에 많이 일어나요. 요게 위치가. 그러면서 한번 이탈을 하는데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반등을 살짝 줘요. 왜? 이렇게 사 올렸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다 못 털거든요. 못 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그재그로 턴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또 양봉을 만들어요. 다시 가나 보다. 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음봉이 뭐 두 개 떨어져도 이거 좀 지키죠. 그러고 다시 또 양봉을 만드는데 그 다음 음봉이 뭐요? 또 이렇게 이탈시켜요. 요때가 2차. 그 다음에 또 눈치껏 또 올립니다. 예, 눈치껏 또 올려줘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 설거지 파동. 이게 21선이 본의 아니게 21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음봉을 빵 만들죠. 여기서 빵. 제가 왜 21선을 색깔도 이렇게 21선을 생명선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여기서 3차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제 머니마니가 이거를 이게 공부 안 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을 보는 눈과 여러 가지 그 분석하는 능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다른데 강의 아무리 들어보셔도 아마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 봉 몇 가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적산병이니 흑산병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안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봉은 이제 요렇게 흐름상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뭐 요렇게 떨어질 때 5일선 반등할 때는 이게 추세를 안 깨요.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면 제일 좋은 겁니다. 11선 타고 갈 때쯤 돼서 1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력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선 부근에서. 그래서 21선 반등할 때는 제가 30분 봉 매매에서 21선은 제가 절대 안 주죠. 21선 그 반등하는 거는. 절대 안 줘요, 이거는. 이거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절대 안 줍니다. 자, 그래서 30분 봉 매매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라고요? 자,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요. 다시 좀 쓸게요. 자, 요런 흐름을 보입니다. 갔다가 막 30분 봉도 이렇게 강하게 가져요. 그리고 조정도 이렇게 짧게 합니다. 짧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리죠.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이렇게 짧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요. 이 5일선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짧게 조정하고 이렇게 돌파 넣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가볍게 따라가 주셔야 돼요. 5일선 위에서. 요게 30분 봉 이런 종목이 센 종목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머니마니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은 30분 봉에 매수 타점 잡으라는 종목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갔다 그죠?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 보통 이런 종목들을 많이 드렸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저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렸는데 아까 제가 추세
설명드렸다시피 5일선을 타고 가는 것들은 이제 30분봉 매매하실 때 5일선 타고 간다. 짧게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손절선도 짧게 이렇게 갖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종목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 자, 머니마니가 추석 전에 2차 깨지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석 전입니까? 추석 이후네, 그죠? 추석 전에 제가 1차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일봉의 추세는 꼭 필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아직도 추세가, 유효하네, 라고 보시고, 고점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자, 이게 뭐, 여기가 이러고 있다가 다시 변환해서 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오늘 요 일봉에 대한 일봉의 추세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일봉의 심리는 간단해요. 오늘 장 그 보시면 자 이렇게 아랫꼬리가 없는 봉이 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아랫꼬리가 없는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뭐다? 다음날 이 극도로 이 봉 안에서 극도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극도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장대 양봉은 뭐예요? 상한가 가는 장대 양봉은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봉 안에서 심리가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시가 갭을 누르고 가겠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갭을 눌리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그거를 또 이용을 합니다. 그죠? 눌렸다가 조금 더 눌려버리면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아래에서 다시 받아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손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눌렸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봉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윗꼬리가 이렇게 짧죠? 윗꼬리가 짧으면 아래로 가는 힘이 커집니다. 왜? 이 윗꼬리가 짧은 봉은 뭐예요? 상승의 힘이 약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누군가가 전부 다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어. 힘들어. 라고 알려주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봉으로 전환하기 전에 보시면 양봉이 이제 아랫꼬리가 많이 길죠. 5일선 근처 오니까 어때요? 요거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싸다 심리가 발동해서 여기부터 다시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전환시키고 이때도 마찬가지 양봉이지만 장중에는 아랫꼬리 달린 음봉이었어요. 음봉에서 장봉으로 전환시키죠. 대부분 이런 패턴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다고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막 된다고 하면 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많이 되면 싸다 심리가 발동해서 한 번쯤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봉에서 매수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양봉에서 매수하면 거의 깨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짧게 좀 강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